본 영상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2026년 과연 어떤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게 될까요? 궁금하시죠? 오늘은 시장의 흐름을 가장 먼저 읽는다는 네이버 파워 블로거들의 집단지성을 통해서 그 힌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20년 생각보다 그리 멀지 않은 미래입니다. 그때 시장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미래의 성장주를 제대로 조준하고 있는지 오늘 저랑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매일같이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진짜 보석 같은 기회를 골라내는 일 정말 어렵습니다.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게 바로 시장을 먼저 읽는 사람들, 뭐랄까 현인들의 시선 아닐까요? 저희가 그래서 이 개인 투자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네이버 파워블로거 45명을 선정해서요. 이분들이 2026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글들을 정말 샅샅이 훑어봤습니다. 바로 이 집단 지성 속에 미래 시장의 지도가 숨어 있을 겁니다. 자, 이 차트 한번 보실까요? 저희가 분석한 45개 포스트의 주제 분포인데요. 결과는 정말 놀랍도록 한 곳으로 모아졌습니다. 바로 반도체입니다. 무려 절반에 달하는 관심이 여기에 집중됐죠. 바이오와 방산이 그 뒤를 잇고 있긴 하지만 이 정도의 쏠림 현상은 시장의 생각이 얼마나 한쪽으로 강력하게 쏠려 있는지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바이오, 방산, 그리고 또 숨겨진 챔피언들까지 쭉 한번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에는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겠죠. 시장의 가장 뜨거운 감자, 바로 반도체입니다. 부제는 AI가 이끄는 거인의 귀환. 정말 2026년 시장을 얘기할 때 반도체를 빼놓고는 아예 이야기가 안 될 정도입니다. 어느 한 베테랑 블로거분은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20년 넘게 시장을 봤지만 이런 건 처음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반짝하는 유행이 아니라는 거죠. 시장의 판 자체를 바꾸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지금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거대한 변화를 이끄는 엔진이 뭐냐? 바로 AI와 메모리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막 생기면서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쓰니까 2050년까지 미국 전체 전력 수요가 50%나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올 정도예요. 특히 AI 연산의 핵심 부품이죠. 고대역폭 메모리, HBM. 이게 공급이 너무 부족해서 최소 2027년까지는 계속 이럴 거다. 이게 블로거들의 거의 공통된 의견이더라고요. 물론 2028년 이후의 리스크도 우리가 미리 생각해 둘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럼 블로거들이 어떤 기업들을 콕 집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삼성전자. 와, 꿈의 숫자죠. 영업이익 100조 시나리오가 딱 눈에 들어오고요. HBM의 최강자 SK하이닉스. 그리고 AI 기판 쪽에서 조용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 코리아 서키트까지. 보시다시피 각 기업마다 기회 요인과 리스크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특히 많은 블로거들이 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100조 원 시나리오에 정말 주목하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그냥 꿈 같은 얘기일까요? 아니면 충분히 현실이 될 수 있는 미래일까요? 그 근거를 한번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00조 시나리오를 뒷받침하는 아주 강력한 근거 중 하나가 바로 이 생산 능력입니다. 2026년이 되면 차세대 메모리인 HBM4랑 파운드리 분야에서 삼성전자의 생산 능력이 경쟁사들을 그냥 압도해버릴 거다, 이런 전망이에요. 결국 AI 시대의 반도체 전쟁은 누가 더 많이 만들 수 있느냐, 이 생산 능력 싸움인데 여기서 삼성이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인 거죠. 일부 블로거들은 삼성전자 주가 차트에서 소위 커비드 핸들 패턴이라는 걸 언급하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 큰 상승을 앞두고 나타나는 대표적인 기술적 신호 중 하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차트 모양 그 자체가 아니겠죠? 이 패턴 뒤에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압도적인 펀더멘탈, 즉 기업의 진짜 실력이 받쳐주고 있느냐, 바로 이 점이 핵심인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바이오입니다. 성공하면 정말 대박인데 실패하면 쪽박. 그야말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대명사 같은 분야죠. 이 험난한 곳에서 보석을 찾는 게임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와,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바이오 투자는 포커 게임과 같다. 임상삼상이라는 마지막 히든 카드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메지온이 쥔 패,
즉 데이터가 꽤나 강력해 보인다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블로거들이 주목하는 주요 바이오 기업들을 한번 쭉 보시죠. 경구용 비만 치료제부터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진단 시장의 성장성까지 각 기업의 핵심 파이프라인과 리스크 수준, 그리고 성공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업사이드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표를 보면서 자신의 위험 감수 성향에 맞는 보석을 골라볼 수 있겠죠. 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메지온의 경우 FDA 승인까지 가야 할 길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FUL2 임상을 시작으로 긍정적인 중간 분석 결과를 얻었고요. 이제 최종 3상 데이터 발표와 FDA 허가 신청이라는 가장 중요하고 또 어려운 관문들을 앞두고 있는 거죠. 각 단계를 통과할 때마다 주가는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게 될 겁니다. 바이오 섹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균형입니다. 한쪽에는 글로벌 신약이라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임상 실패나 규제라는 무서운 위험이 딱 버티고 있는 거죠. 최근에는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이 새로운 기회로 떠오르고 있지만 동시에 이 AI 모델을 학습시킬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한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양쪽의 균형을 잘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바이오 투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산과 조선, 이 두 섹터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곡간이 이미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몇 년치의 일감이 쌓여 있다는 거죠. 이 엄청난 규모의 수주 잔고가 미래 안정적인 성장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무려 100조 원, 100조 원이 넘습니다. 이게 국내 주요 방산 기업들이 이미 확보한 수주 잔고 합산액이에요. 여러분,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미래에 거의 확정된 매출과 이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보다 더 확실한 성장 동력이 또 있을까요? 방산 섹터가 이렇게 강력한 이유? 아주 명확합니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 지출이 늘고 있고요. 특히 K방산은 품질도 좋은데 답기도 빠르다는 아주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블로거들은 2026년이 바로 이 엄청난 수주 잔고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찍히기 시작하는 그런 원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성장 테마입니다. 바로 전력 설비와 로봇, AI 혁명이라는 화려한 무대 뒤에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필수 인프라를 책임지는 그야말로 숨은 챔피언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섹터의 투자 논리는요,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AI와 전기차 시대를 열기 위해서 전 세계는 무려 10조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경 원이 넘는 돈을 전력망에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 1, 2년짜리 테마가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거대한 구조적 성장 기회인 거죠. 이 미래 인프라 시장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한쪽은 500조 원 규모의 원전 해체 시장 같은 곳을 공략할 로보틱스 기술이고요. 다른 한쪽은 이 만성적인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전력 설비입니다.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핵심 기업들이 블로거들의 레이더망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반도체부터 바이오, 방산, 그리고 미래 인프라까지 2026년을 주도할 핵심 섹터들을 모두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통찰들을 쫙 모아서 현명한 투자자는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블로거들의 집단지성을 종합해본 2026년 투자 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확실성입니다. 첫째, AI나 방산처럼 확실한 글로벌 수요가 있는 수출 주도주에 집중하고, 둘째, 방산처럼 눈에 보이는 수주 잔고를 든든하게 쌓아놓은 기업에 베팅하고, 마지막으로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해서 분산 투자로 안정성을 높이는 거죠. 물론 이 모든 것의 기본은 결국 탄탄한 펀더멘탈, 즉 기업의 실적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오늘 살펴본 것처럼 우리 한국 시장에는 이렇게 강력한 성장 동력을 가진 기업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런 기회들이 하나둘 현실이 될 때 과연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저평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마침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계속 찾아뵐 테니까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